이야, 딱 5년 만이네. 여보세요? 예. 아, 로이엇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로이엇이라면 여기서 딱 3시간 정도 거리네. 뭐 해외에 비하면 3시간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휴, 얼른 들어가자. 마누랑 애들이 엄청 반가워하겠지. 아휴. 정리는 이만하면 됐고, 뭐 전임자가 썼다더니 숙소는 깔끔하네. 아, 인수인계 미리 받으면 된다고 했지. 전임자가 한승수 여인네.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후임자로 가게 된 김종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제가 오늘 출근을 안 해가지고 혹시 저희 집 근처로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아, 예, 문자 보내겠습니다. 아, 예. 요거 결제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뭐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시 한국에 복귀하신 소감이 뭐 어떠세요? 뭐 아직 얼떨떨합니다. 야, 저는 5년 동안 애들이랑 떨어져 지내라고 하면 못 지낼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떻게 견뎠습니까? 공무원이 뭐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야, 역시 대단하시네요. 아, 이제 먼 길 오셨으니까 요 식사하시고 한잔 하시죠. 아, 예, 좋습니다. 아. 한잔 하시죠.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던 저는 적은 양의 음주를 했음에도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 김 팀장님 술 많이 약하시네요. 아, 예? 제가요? 아이, 원래는 안 이랬는데. 잠깐. 여보세요? 여보, 예빈이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왔는데 큰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예빈이가? 일단 내 바로 출발할게. 괜찮습니까? 저 일단 먼저 좀 가봐야겠습니다. 아이,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애가 많이 좀 아파서 좀 급합니다. 그럼 일단 나중에 뵙겠습니다. 괜찮겠지? 예빈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 간다. 뭐지? 이 트렁크에 넣어둔 공이 굴렀나? 여보, 예빈이 괜찮아졌대.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숙소에 가서 얼른 쉬어요. 아이,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예빈이 주사 맞고 잠든 데다 병원에 면회도 안 된대. 그냥 내일 낮에 와요. 아이, 그래, 알겠다. 뭐지? 콩 한 거 같은데? 뒷범퍼랑 살짝 부딪힌 거 같은데? 지금 도망가는 거가? 참. 살짝이긴 해도 부딪혔네. 사고 처리도 안 하고 도망을 가? 이대로는 못 넘어가지. 거기 경찰서죠?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신고요? 김정호 씨가 앞차량과 부딪힌 후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도주? 차랑 부딪힌 적도 없는데요. 혹시 음주하셨습니까? 이게 뭐 반주로 소주 한 병.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네. 영심일사 면허 취소 수치네요. 거기다 도주까지 하셨고 일단 인적사항 알려주시죠. 아니, 도주는 안 했습니다. 저는 사고 난 줄도 몰랐다고요. 그거는 나중에 따지시고요. 김정호 씨 인적사항 알려주시죠. 저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행위이지만 이 도주범으로까지 몰린 것은 좀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다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빨리 좀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36호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 근무를 마친 후 국내에 복귀한 김정호 씨. 자신의 주거지와 3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근무 발령을 받게 됐는데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전임자 한승수 씨를 만났다가 식사와 함께 약간의 음주를 했습니다. 술이 많이 약해진 탓에 적은 음주량에도 거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아내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게 됐고 판단력이 흐려진 김정호 씨는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앞차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김정호 씨. 때마침 아이가 괜찮아졌다는 전화를 받은 후 숙소로 차를 돌렸습니다. 이후 도주 혐의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 측정까지 하게 돼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네,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에 음주운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김정호 씨가 지금 자신이 진희 씨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지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영훈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최진희 씨 차량을 충격할 당시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데요. 그런데 김정호 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정도가 아주 경미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호 조치가 필요했었느냐, 그리고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한 게 맞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법대나 사무장으로서 똑같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묻어가시는 건가요? 그럴까요? 자, 그러면 먼저 구호 조치가 필요했었는지 이걸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호 조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네, 그럼 그 확립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김정호 씨는 네. 구호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도주치상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드린 판례와 상반되는 견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률의 입법 취지상 구호 조치의 필요성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 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네. 단지 외관에 상처가 없었거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고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김정호 씨가 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희 씨가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구호 조치 필요 여부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후에 주치의로부터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는 등 피해 호소를 한다면 이는 곧 당시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본 결과 이 사안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였고 교통사고를 입은 최진희 씨가 병원에 1회 방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히 추가 치료를 받거나 상해 진단은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 피해자가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럼 반대로 실제로 다치지 않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결국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되는 것인데 네.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가볍게 판단하여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김정호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최진희 씨의 경우 병원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추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요. 네.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던 사정과 피해자가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상해 진단서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꼭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김정호 씨가 사고 사실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났던 이게 도주치상죄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고의 여부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김정호 씨의 경우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김정호 씨 사건의 경우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주치상죄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와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주치상죄는 아니지만 사고 후 미조치죄 여기는 해당한다 이 말이네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사건과는 다르게요. 지금 사고 운전자가 구호가 필요한 현장을 이탈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위반에 해당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형으로 규정돼 있고 면허 결격 기간 또한 4년으로 음주운전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혹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음주 사실을 들킬까 봐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뺑소니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 속 김정호 씨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사실을 밝히고 음주운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김정호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치상죄로 기소가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최진희 씨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를 통하여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 오늘도 촉이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이러면 대부분 다 촉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김정호 씨가 제가 지금 드라마에서 보니까
해외에 갔다가 돌아온 공무원입니다. 예, 아. 신분이 공무원이면 직장 내에서 또 다른 직장 내 징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횟수에 따라서 감봉부터 파면, 사고로 인하여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모두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김정호 씨도 중징계 처분을 받나요? 네, 김정호 씨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되어 처벌된다면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니까 사고 미조치와 음주운전만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행히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좀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 공무원들은 사실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또는 특가법상에 기소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운전자로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팁,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조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어떤 일이든 규정대로, 규칙대로 하는 게 예방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 전후로는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날 일찍 운전을 해야 한다면 밤에 음주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처벌받는 분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음주운전만큼 숙취운전도 네.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사고 대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그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죠. 이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음주운전,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그리고 벌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